제 주변 분들도 그러세요. 왜 자꾸 임보를 하냐고. 애들도 스트레스 받고 딸아이들도 스트레스를 받는데 왜 그렇게 해? 보호소로 입양 신청이 100%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입양 신청이 없으면 안락사가 되기 때문에 많은 아이들이 임시보호가 된다면 안락사를 줄일 수 있고 입양률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 이별이 정말 행복한 이별이었구나라는 것을 딱 깨닫는 그 순간 보람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임시보호라는 것은 입양을 기다리는 유기견들이 복지 증진과 사회성 향상 그리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입양갈 가정과 비슷한 환경의 가정에서 일정 기간 보호되는 그것을 말합니다. 이 아이가 입양 가기 전까지의 케어를 담당하는 게 임시보호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병원도 있겠고 아이들 피부 관리도 있을 테고 문제 행동들을 교정하는 단계를 임시보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보호소에는 정말 수백 마리가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 마리 한 마리한테 사랑을 주기에는 인원도 부족하고 그런 상황적으로 굉장히 열악해요. 보호소로 입양 신청이 들어오는 개체 100%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파서 치료를 조금만 받아도 살 수 있는 아이들이 있는데 지금 환경은 보호소가 100% 아이들을 치료해 줄 수 없는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호소는 사실 되게 작은 케이지 안에서 11일의 기간을 견뎌도 입양 신청이 없으면 안락사가 되기 때문에 내가 키우지 못해도 사실 나를 거쳐가도 그 거쳐가는 기간에 얘네가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거잖아요. 조금 더 편하고 따뜻하고 안락한 공간에서 지내다가 가족을 만날 때까지 케어를 해주시는 거는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같이 있다 보면 아무래도 싸움이라든지 사회성 부족이라든지 배변 문제라든지 이런 건 관찰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데요. 그러면 거기에서 외모만 보고 예쁘다라고 입양을 가서 여러 가지 문제 행동이 나타나면 다시 또 파양이 될 수 있는 기로에 놓이지 않을까 싶어요. 하지만 가정에서 임시보호를 이렇게 아이 하나든 둘이든 두고서 한다면 분명히 그 아이의 문제 행동이라든지 특성을 정확히 파악해서 입양자가 이 아이를 선택을 할 때 여러 가지에 도움이 되는 단계가 아닐까 싶어요. 아이가 이제 유기견이 돼서 굉장히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길을 떠돌다가 구조가 되었을 텐데 그 아이들이 다시 한번 가정으로 돌아가서 사람과의 교감을 다시 한번 느끼고 라포가 형성되고 산책을 즐거워하고 정상적인 배변 활동을 하고 입양 갈 수 있을 만큼의 건강 상태와 그런 이제 마음의 가짐이 강아지들한테 준비가 되면 이제 입양으로 갈 수 있는 기회로 되는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희가 스코니 이야기를 빼먹을 수가 없는데 강아지라고 하면 이제 막 귀엽고 나한테 되게 달라붙고 이렇게 애교 있을 것 같고 그럴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강아지도 있다라는 거를 처음 알려준 강아지였어요. 사람에 대한 공포가 너무 심해서 마지막까지도 만질 수가 없었거든요. 새끼라서 접종을 맞춰야 되는데 병원을 데려가야 되는데 만질 수가 없으니까 저희가 그때마다 울타리로 포획 작전을 벌여가지고 막 억지로 이렇게 안고 케이지에 넣고 이렇게 했는데 애도 겁을 먹으니까 막 옷에 진짜 똥 같은 거 다 묻고 서로 너무너무 힘들었던 그 기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얘가 내가 기대했던 강아지가 아니더라도 내가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책임감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이 아이한테 그래 우리 집의 공간의 일부분을 주는 거야. 그래 내가 조금 더 부지런하게 움직이는 거야. 내가 조금 더 한 번 더 오줌을 치우면 되지, 배변을 치우면 되지. 이렇게 조금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 같아요. 솔직히 저도 뭔가를 배우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사람들은 뭔가를 배워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어려워하시는데 그거보다 조금 마음을 아이한테 조금 나눠준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쉽지 않을까 생각 들어요. 임시보호를 우리가 한다는 게 굉장히 뭔가를 그 강아지들한테 베푼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생각해보면 그 생각 때문에 약간 스코니가 마음을 열어주지 않았을 때 저희가 되게 상처를 받고 우리가 그래도 너를 이렇게 데려왔는데 어떻게 너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는 마음이 안에 조금 있었어요. 근데 사실 그런 마음이 없어야지 맞는 거더라고요. 스코니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강아지일 뿐이고 환경이 바뀌어서 굉장히 낯설고 사람이 무서운 상황인데 우리가 데려왔다고 해서 얘가 마음을 열 의무는 없는 건데 우리가 지기로 했던 책임이고 우리가 이걸 잘 하기로 했으면은 강아지가 어떻게 행동을 하든 약간 좀 인내심을 좀 가지고 천천히 바라봐주고 약간 이런 마음이 좀 필요한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정을 주면 안 된다 해서 사람이 정을 자기가 컨트롤하기는 힘들다 생각을 해요. 다만 본인이 정말 이 아이를 키우지 못하는 이유가 명확하다면 정은 주되
이제 입양을 보낼 마음의 준비는 하셔야겠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2, 3일 데리고 있다 임보 가도 막 데리고 가면서 울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건 당연히 사람이라 정이 들어서 어쩔 수 없는데 소식을 잘 올려주시고 내가 저 집에 이제 잘 보냈다는 생각이 들면 그거는 자연스레 치유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첫 번째로 만난 실이라는 친구는 다리 한쪽이 불편한 강아지였어요. 슈나우저였고 실이 때 너무 많이 울었던 이유는 저희도 그런 이별이 처음이었고 안 그래도 버려졌던 앤데 또 캐나다로 가면은 우리한테도 버려졌다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감정이입이 되다 보니까 너무 슬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리를 입양 보내고 그 이후로 느꼈던 게 시리가 캐나다에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을 봤거든요. 얘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게 진짜 행복한 이별이라는 게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럼 우리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하면은 더 우리 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두 번째 임시보호를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 생각대로 두 번째, 세 번째 때는 조금 더 담담하게 얘가 이별을 해도 더 좋은 곳으로 갈 수 있고 우리는 또 다른 유기되는 강아지들을 가족으로 찾아줄 수 있는 기회가 하나 더 마련되는 거니까. 저도 처음에 구조해서 데리고 있던 아이가 5개월 정도 저희 집에 있었거든요. 그때 저도 이 아이를 입양을 내가 해야 되나? 진짜 그런 생각 되게 그런 딜레마에 굉장히 막 빠졌어요. 어떻게 보내지? 보낼 수 있을까? 막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찰나에 입양을 포기한 상태에 입양 신청이 들어와서 이제 이 아이를 입양을 간 케이스가 됐었거든요. 그 아이를 보내고 진짜 거의 일주일 이상을 맨날 울었던 것 같아요. 그 아이가 있던 자리, 그 아이가 쓰던 물건. 다시는 이제 임보 못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아이 가고 얼마 뒤에 또 다른 아이가 왔어요. 근데 그 아이를 임보를 하니까 그 전에 임보했던 그 슬픔들이 치유가 되더라고요. 좋다. 이거구나. 이게 슬퍼할 일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많이 아팠던 고양이가 있는데 온몸에 전신 곰팡이로 임보 이동을 하게 됐는데 사실 사람한테도 옮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다 괜찮다. 정말 너무 정성스럽게 케어해서 이동 간지 한 2주 만에 애가 정말 되게 많이 좋아졌어요. 책임감 있게 계속 돌봐주는 모습을 보면 사실 그런 부분에 제일 감사는 해요. 저희가 총 작년에 220두를 입양을 보냈는데 저희 같은 그런 작은 규모의 단체가 보내기에 참 높은 입양률이었습니다. 근데 그 입양을 보낼 수 있었던 힘이 바로 이 유기견 임시보호 제도를 통해서 저희가 그런 높은 입양률이 나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임보에 동참하셔서 안락사율을 낮춰주시는 길을 바랍니다. 저는 흙길에서 꽃길을 걸을 수 있는 그 출발점에 데려다 놓는 거라고 생각해요. 임보를 통해서 원래 흙길에 있었는데 꽃길의 출발점에 데려다 놓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을 찾으면 이제 꽃길 걷는 그지, 거고. 그지. 임보가 솔직히 쉬운 길은 아니에요. 제 주변 분들도 그러세요. 왜 자꾸 임보를 하냐고. 애들도 스트레스 받고 딸아이들도 스트레스를 받는데 왜 그렇게 해? 네가 강아지들을 다 살릴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물론 저희 집에 올 수 있는 자리는 한 자리밖에 되지는 않아요. 제가 그만큼만 감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한 아이가 와서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새 가족을 찾아서 이 아이의 견생이 바뀐다면 그 정도는 내가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임보를 처음 하시는 분들 굉장히 힘들고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임보처만 있으면 지금 정말로 사랑받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조금만 더 용기를 내주시면은 많은 아이들이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도전해 주세요.